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3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작가이자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문열 작가의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은 용기 있고 위로가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할 국민 작가입니다. 29세 때인 1977년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1979년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게 됩니다. 1980년대 젊은 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으로 문학상을 싹 다 휩쓸어버리죠. 대한민국 문단의 별이 됐습니다. 12권짜리 대하소설 변경과 평역 삼국지, 수호지, 초안지를 포함해서 90권의 작품을 썼고 지금까지 팔린 이문열의 책은 3천만 권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3천만 권이라니. 자, 그런데 이문열 작가는 이른바 1987년 체제 수립 이후 자유우파 목소리를 확실히 내온 농객형 작가입니다. 2001년 7월 김대중의 보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사찰을 보며 이문열 작가는 신문 없는 정부를 원하느냐,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좌파 진영은 그해 11월 이문열 작가의 경기도 이천 집 앞에서 책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이문열은 그러나 현존 작가에게 가해진 전무후무한 폭거를 이겨내고 2016년 말 탄핵 국면 이후 창궐하는 좌파에 맞선 우파 진영의 보루이자 기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째 현 상황을 이문열 작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학문원 이문열 작가의 작업실이죠. 찾아가서 기자가 4시간 동안 이문열 선생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객사를 겸하고 있는 문원에는 50대 작가 5명이 묵으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작년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심하게 앓았습니다. 사흘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기억력은 별 영향 없지만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담배는 50에 끊었고 요즘은 술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유심히 세상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한창 때는 새벽 4시까지 작업하다가 오전 11시쯤 일어났지만 지금은 오전 2시쯤 취침해서 오전 7시 내지 8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쓰고 싶은 작품이 몇 개 있지만 나이 때문인지 힘이 붙인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6월 말 고향 영양에 광산문학연구소가 불에 타서 전소된 일, 이거 아주 기념할 만한 물건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의 화재였는데 다행히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예산을 들여 재령이씨 문중 소유의 1300평 문학연구소 부지를 공식 지가 기준으로 매입해 갔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문학관을 짓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국을 진단한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지난 몇 시절과 같은 암담했던 최악은 지나갔고 이제 풀려나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개인 희망적으로도 좀 풀린 기분이 드는데요. 아직 욕심대로 다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더 아주 희망적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 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대 서울법대 재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을 맡아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으로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 오래전부터 주의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망설이지 않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무엇보다 그가 내걸고 있는 큰 방향은 옳아 보입니다. 정치 초보치고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고 40% 지지율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뚝심, 끈기, 과단성, 과감성을 인정할 만합니다. 민노총 총파업 대응과 한미일 동맹 복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처 등에서 그러합니다. 다른 어느 보수 대통령처럼 촛불 시위대에 밀리거나 처량하게 산에 올라가 눈물 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치밀함이 약간 부족한 측면과 인사풀이 좁은 점은 보완했으면 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말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할 뿐 좋은 영향을 주거나 신뢰를 높이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정자언야라는 글귀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말이 사실상 정부인데 라면서 김대중 같은 사람은 야당 시절에도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야당 대표와 같은 잔인성, 표독성, 사기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정치권 전체를 둘러봐도 여야 모두에 인물이 없습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제도적으로 망하는 것은 막았는데 이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년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사회 분위기상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좌익 활동한 줄을 모르면서 좌익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좌파, 진보가 곧 정의라고 자동 입력돼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이든 기성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극렬한 간첩 활동만 아니면 좌익에 대해 굉장히 관용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전에 골수 좌익만 하던 발언을 지금은 우리가 예사롭게 듣고 대하는 세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너무 좌파와 전체주의 위협에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파적 생각에 투철한 사람들은 더 외골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좌우파가 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좌와 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우파 노릇을 하는 게 솔직히 갑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믿는 좌파들을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자라면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위로가 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유우파 세력이 작은 의견 차이와 갈등은 접고 큰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질문에 그때부터 언어와 말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진 시대였습니다. 전체주의화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거의 감지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문열 작가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동경농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좌익 활동을 하다가 1950년 9월 홀로 월북했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본명은 열인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열렬한 사회주의 투사가 되라며 붙인 것입니다. 어머니와 이문열 작가를 포함한 5남매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살았습니다. 이문열 작가는 79년부터 이름 앞에 문자를 추가해 이문열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랄까 여러 감정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는 젊은 시절에는 일부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동안 완전한 자유시민이 됐다는 확신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우위를 꼽는다면 단연 자유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남북한 교류권으로 북한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자유가 박탈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70년 넘게 자유민주진영에 속한 대한민국에는 자유와 민주라는 현대 문명의 가치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유에 관한 한 우리는 확실히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졸병이라는 식의 시각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학에는 좌파 진영 세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많은 작품을 내고 활동했지만 좌파 진영 문외지인 창작과 비평과는 무관하게 보냈습니다. 내 작품이 32개국에 25개 언어로 번역돼서 팔리고 있지만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나를 거론조차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억울하거나 서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지아를 비롯해 그쪽의 상당수 사람들과는 잘 지냈습니다. 항상 문제는 자주라던가 평등, 민족을 내세우는 바람잡이들입니다. 그렇게 악다구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걸 앞세워서 색칠한 깃발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그들이 특별히 내세우는 작가가 안 보입니다. 제대로 활동하는 문학단체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다가는 글로 하는 시대, 즉 문학이 소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힘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후배 작가들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문헌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문헌의 나라이니 거기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우파 작가라고 크게 떠들어댈 필요는 없지만 각 사안에 대해 우파적 논리로 당당하게 나서면 어떨까 합니다. 왼쪽 날개로만 새가 날 수 없듯 세상에 우파도 꼭 필요합니다. 라면서 우리나라 20대, 30대는 5, 60대와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좌파적 유행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나 20, 30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체화한 세대입니다. 좌파는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괜찮아 보이지만 자기의 빛이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꼭 있습니다. 자유가 몸에 밴 이들을 좌파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최근 우파 전향을 선언한 50대, 60대가 제법 됩니다. 주사파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가질 만한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가 1970년대부터라 해도 5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겪은 군부 독재가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우리가 쟁취한 자유에 대한 경험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싸구려 민주주의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사적으로 최상위 30% 안에 듭니다. 대학 진학률이 70%인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을 묻자 이겨도 5%, 저도 5%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진짜 박빙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여러 고비를 잘 극복해야 지금보다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자신에 대한 믿음이랄까 뿌리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쉽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문열 작가는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우파가 잘했다. 좌파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낫다는 거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파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자 그냥 국민의힘 소속 누구로 떠오를 뿐 보수 우파 정치인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파적 신념 체계에 기초한 정치인이 안 보이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신념과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이게 같은 사람들이 뭉쳐서 세력을 키우고 확장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라는 얘기에는 한 월간지의 자전적 대하소설 분주곡을 2017년 시작해서 2018년 연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걸 다시 이어 완성하는 등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크게 앓고 난 뒤로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지는 않네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글 중에 가장 애착가는 작품은 소설 시인이라고 합니다. 김삿갓의 생애를 상상력으로 소설화했는데 월북한 아버지를 지우려고 소설로 방황의 세월을 보낸 나에 대한 자전적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세계 20개국에서 번역 출간돼서 11개국에서 재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석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때 나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대립각이 너무 날카로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좌우 이데올로기 구호나 깃발이 아니고 어떤 최하된 믿음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너그럽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고 관대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 과연 그게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80점은 넘는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우파가 더 대동단결해야 된다. 좌파 전체주의에 너무 둔감하다. 그런 면에서 반국가 세력과 전쟁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다가 이문열 작가의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곳곳에 좌파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계에는 좌파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홀로 외롭게 문단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문열 작가에게 우리가 힘 팍팍 실어줘야 되고, 이번 연휴 동안 서점 가서 이문열 작가 책도 좀 사서 보고 그러면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